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3월 첫 주 월요일은 새 출발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서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응원의 힘을 보내드립니다. 제 둘째 아이도 유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정들었던 어린이집에서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린 국민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오늘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원장들은 가장 어린 국민이 아닌 국민을 가장 어린 볼모로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곧 유은혜 부총리가 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당부의 말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고요. 봄 새싹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3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수출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 수지 흑자도 크게 악화되고 있고요. 특별히 반도체 수출이 24% 넘게 줄어든 것이 이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범부처 차원의 수출 대책은 처음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특별히 반도체 수출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오셔서 이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저한테 아주 확실히 시켜주셨어요. 뭐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지위, 또 메모리 시장, 비메모리 시장 저 잘 배웠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원고를 펴놨거든요. 오늘 오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수출을 위한 여러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오늘 정부의 대책이 어떤 건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뭐 명칭은 일단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이라고 우리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수출과 관련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출 뭐 수입이 됐든 수출이 됐건 무역을 할 때는 항상 금융기관들이 끼어서 네. 보증이라는 제도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 저희들이 무역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역금융 지원할 수 있는 총 규모 자체를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 원래 지난해보다 12조 원 정도 원래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3조 원을 더 해서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3조 원을 더 추가로 더 확장하도록 결정을 한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기존의 수출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최근에 신용도가 좀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출 신용 보증받기가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기술력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면 단지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도 수출 보증을 해주겠다. 네. 이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이제 수출이나 매출하면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방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무역 금융 관련된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로 개척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산자부나 뭐 무역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중기 전용 상품관을 만든다든지 전시회를 개최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펀드레이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 기업이 수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서 좀 덜어주겠다라는 게 바로 골자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보증제도를 통해 자금 지원을 해주고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중견 협력사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 모신 건 뭐 위원님 IT 전문가시니까 이 반도체 산업, 반도체 수출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로 오늘 결정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뭐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반도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건 네.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저희 수출 상품 그렇죠. 중에 대부분이니까. 1위 상품이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12월, 1월에 수출이 마이너스로 간 것은 반도체가 수출이 급감했던 건 영향이 가장 요소가 컸기 컸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를 염두에 두면서 반도체만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책이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번에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게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이런 방향들이 어떻게 좀 잘 효과를 낼 것 같습니까?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몇 가지 대책들을 보면 네. 사실은 좀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자금력이 좀 부족하거나 한 기업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반도체 수출을 집계하는 방식에서도 사실은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은 정부 특히 관세청이나 산자부에서 월별로 수출 동향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반도체 수출은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수출만이 아니라 뭐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와 연관은 관련 있지만 사업들. 반도체 산업이라고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반도체만 차지한 비중은 저희들이 한 83% 정도, 83, 85%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가 아니지만 정부에서 반도체를 집계하고 있는 것들인데 양쪽을 나눠서 좀 저희들이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도체 시장에 해당되는 기업과 반도체 시장과 연관은 있지만 반도체 시장이라 할 수 없는 산업들을 통상적으로는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정부에서는 반도체로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통계를 일단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전문가가 보기엔 그렇게 단순화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많이 틀린 시장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다 그만큼 보니까 파이가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일관성 있게 양쪽에 다 혜택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개를 합쳐놓다 보니까. 더 디테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섬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수출이라고 정부에서 집계하는 것에 대한 반도체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중소업체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배웠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부분은 이제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나머지 관련 산업들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두 번째 공부하니까 확실히 오늘은 효과가 거의 나타나는. A 플러스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정부가 같이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순수한 반도체 쪽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지원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가격 자체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이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정부가 어떤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논리대로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 13%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아니지만 정부 통계로 반도체로 잡히는 중소업체들한테는 네. 혜택이 갈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약간 통계상의 이원화가 되긴 해야 되겠지만 비반도체이지만 반도체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쪽에서 약간 혜택이 된다면 반도체 전체 통계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정부 정책이 이 아까 말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나머지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도 좀 작고 영향력도 좀 떨어지지만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주로 포커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확실히 반도체 수출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청취자 여러분 가지셔야 또 된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일단 경쟁력 부분에서 보면 네. 그 반도체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비메모리 쪽은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는 확실히 저희들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모든 네. 면에 있어서 앞서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이 부진하고 한 것도 사실은 정말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좀 이런 시간을 빌어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월 달 수출액으로 네. 봤을 때 네. 메모리나 받든 반도체가 됐든 2018년하고 비교하거나 17년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감소일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2년 동안의 실적이라는 것들은 어떤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가격이 급등했던 약간 가격 효과로 형성됐던 수출 약간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 버블기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여전히 최고 수준의 수출액이거든요. 네, 네. 수량으로도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부진하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 기준이 되는 점을 그렇죠. 어디로 보느냐에 대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2년을 제외하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버블 때문에 최고치에 올랐을 때는 정상 가격이 우리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것처럼 반도체 역시 최근 2년은 좀 가격 이상의 효과였다.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반도체 수출의 감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수출이라는 건 대상국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 게 줄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반도체가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확실히 누구나 예상하듯이 더 가장 높고요. 수출을 계산해 보면 대략 4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줄었다는 거는 중국 내에 자기 기술이 늘었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아직은 조금 네. 시기상조이고요. 네. 중국의 경제가 요즘 안 좋잖아요. 네. 미국과 무역 분쟁도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도 올해 6% 달성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예상도 있고 한 상황이라서 중국의 경기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운돼 있는 것들이 우리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 감소액이 2월만 해도 11.1%예요. 반도체는 훨씬 큽니다. 아, 반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한 40, 50%, 30에서 40% 품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내부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중국을 거쳐서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완제품 판매가 줄어들면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장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수요를 늘리는 건데 우리가 글로벌 반도체 마켓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좀 인다이렉트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 완화. 공장을 지을 때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짓지 못하고 6개월, 1년씩 딜레이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면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출을 뭐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다.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워낙 타이밍이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새로운 공장을 돈을 갖고 있어도 착공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그러니까 비용이 저희가 들어간다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뭐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합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용인의 하이닉스 반도체 네. 클러스터 할 때 가장 얘기가 됐던 게 뭐 수도권 총량제에 걸린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지을 수가 없어요. 경기도나 수도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네, 그래서 그거를 특별 예외를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정부 쪽에. 그러면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네. 예외 규정을 이제 오케이 해주는 식으로 해서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는 아니지만 반도체인 너무 내 길어지니까 거인데 내 거 걱정하지. 아닌 내 거인데 뭐 그런 노래 가사 같은데 사실 그런 중소기업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활성화시켜 줘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또 밑받침돼야 또 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나 같이 상생할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대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 지금 어떤 뭐 게 있을까요? 반도체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다 네. 보면은 메인이 되는 대기업이 있으면 그렇죠. 1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그럼요. 가게 되는데 네. 어떤 구조냐면 대부분 그 정점에 서 있는 기업들이 자신의 협력업체들을 자기에게만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협력사는 하이닉스에 납품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교차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거를 사실은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 한다면 그렇죠. 정부가 약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도 수출을 뭐 촉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네, 되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비하고 재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제 후방 협력사들이 될 텐데 대부분 아직은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매출 전체에서 보면은 그래도 일부는 최근에 중국에서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이 발생을 하고는 있어서 이제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어떤 절차상의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법 지금 아마 대책에도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같은 거죠. 일종의 확실히 뭐 수출입에는 워낙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간만 단축해 주는 것만 해도 기업의 자금 흐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수출 지역 다변화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 이 반도체에도 이런 말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비메모리나 메모리 의존도가 높다 네. 보니까 네. 몇몇 국가의 좀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을 합치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일단 네. 저희들이.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있는 나라가 그렇죠. 돼야 수입을 해줄 수 있는 거는데 그렇죠. 그러만 나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어서 몇 개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무역 분야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없을까요? 아예 시장 자체가 중국, 미국 말고는 없으니? 그 시장이 가장 크긴 한데 뭐 거기밖에 시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저희들이 계속 이제 신흥국가 중 가운데서도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도 같은 데 아세안도 있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IT 쪽에 그렇게 산업이 활발한 건 아니어서 최근에 아마 인도 쪽은 철강 쪽하고 아마 많은 협력 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단계는 그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 이제 특집으로 대담을 했었는데 그때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북 경협이 활발하게 되면 IT 쪽에 북한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많을 것이다. 아주 그 기술을 가진 저가의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저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남북 경협이 확대되게 되면 물론 SOC 쪽에 가장 첫 번째 수혜가 되겠지만 근데 그거는 한국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크지 않을 거다. 글로벌 컨소시엄 형태로 갈 거고 중국과 러시아의 인건비 싸움에 우리가 질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개성공단 같은 형태로 아예 산단 하나를 통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그쪽에 낮은 인건비를 메리트를 분명히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육로로 빠르게 한두 시간이면은 서울 인천으로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물류 비용이 굉장히 절약될 수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분명 IT 쪽에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일이. 일단은 뭐 1, 2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죠. 1년 현재 안에는. 분위기로는.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북미 정상회담 특집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생겼었거든요. 이 IT 분야라든지 여러 산업 분야에 좀 우리에게 하나의 탈출구가 돼줄 수 있겠다. 그리고 다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돼서 또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수출 관련해서 정부에서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수출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사실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늘 방안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주환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스마트폰이나 PC가 신제품 발표 시기가 좀 있죠? 연초에 보통 많이 하죠. 네. 그럼 지금은 지났다고 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기간들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쇼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반도체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전제품은 좀 완제품이라면 부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1년을 사이클로 그리면은 저희들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서로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은 비수기죠. 그러면 성수기는 언제쯤입니까? 3분기가 통상적으로 가장 성수기고요. 아. 근데 이제 전반적 경기가 아주 호황기로 가고 있을 때는 4분기가
2분기가 3분기보다 좋을 때도 있고 네, 보통 노멀한 상황에서는 3분기가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기대를 가질 만도 합니까? 계절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물량이 중요한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초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중에서 새로 출시되는 것들이 뭐 1%도 안 되고 0.몇 %일 거라 그 정도 물량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긴 좀 어렵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폴더블 폰, 듀얼 폰 뭐 이런 신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반등 재료가 좀 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 반도체 수요를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가 않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휴대폰 산업에서의 영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까지 연결시키기는 조금 먼 이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휴대폰 시장 자체에만 영향을 휴대폰 줄 부품사들은 수 좀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반도체 시장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님이 방송 나오실 때마다 꾸준히 주장하시는 건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가 배운 거는 정부에서 이 수출 관련된 대책을 세울 때 정말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기업으로 지금 속해 있지만 사실은 아닌 그런 기업에 대한 좀 대책을 투트랙으로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첨언해 주셨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